네,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도 잇몸 건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흔히 이제 많이 들어본 속담 중에 하나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런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은 이제 뭐 어려운 일에 빠지거나 불행에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위로가 되고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속담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이가 없다고 해서 잇몸으로 사람이 이제 생활을 하고 음식을 섭취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이제 그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정도로 사람이 이가 건강해서 음식을 잘 씹고 음식을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함으로써 전신 건강에 도움이 얼마만큼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잇몸 질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구체적으로 자가 진단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병원에 가셔서 이제 검진을 받고 엑스레이를 찍어야지만 제대로 된 잇몸 질환의 진단이 나올 수가 있으며, 거기에 또 알맞는 치료 방법을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병원에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집에서 자가 진단으로 잇몸이 얼마만큼 건강한지, 아니면 혹시 잇몸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양치질을 하실 때, 칫솔질을 하시고 치실을 쓰시면서 이렇게 구강 관리를 하실 때 잇몸에서 이제 피가 난다든지 하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가끔 가다가 잇몸이 붓고, 항상 잇몸이 부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저항력이 좀 떨어지고, 예를 들면 감기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잇몸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잇몸이 이렇게 좀 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부었다가 가라앉았다가를 이제 반복하면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잇몸이 부었다가 이렇게 좀 피가 나고 때로는 이제 고름이 나는지,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잇몸 질환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이니까 더 많이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잇몸 질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냐면은, 이가 예전에는 똑바로 있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가 이렇게 좀 움직인다든지 내지는 이가 흔들린다든지, 그리고 음식을 씹었을 때 예전에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똑같은 음식을 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받지를 못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잇몸 질환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를 지탱을 하고 있는 잇몸과 잇몸뼈가 많이 손상이 됨으로써 이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서 이렇게 이 뿌리 주변에서 쉽게 말하면 계속 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아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좀 로테이션 같은 게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빈번히 있으므로, 만약에 그런 것을 경험을 하셨을 때에는 또 이제 치과에 가셔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흡연을 많이 오랫동안 하셨다든지 내지는 가족 간에 이런 당뇨나 또 예전에 부모님들이나 형제분들이 치아 잇몸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이를 상당히 어린 나이에 많이 뽑으시고 틀니를 끼신 지가 오래되셨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런 유전자적인 것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플러스 거기에 이제 당뇨가 있다고 하면은 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계신 분들은 이런 잇몸 질환이 있으실 확률이 80%가 이상이며, 거기에다가 또 흡연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20배 이상 잇몸 질환이 보통
그 담배를 안 피는 그리고 당뇨가 없는 그런 환자보다 20배 이상 그런 잇몸 질환이 있을 찬스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이 있을 때 꼭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체크업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원인으로서는 이런 그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균입니다. 그런 그 몸속에 잇몸 속에 그 번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잇몸을 감염시키고 잇몸 주위에 염증이 생김으로써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잇몸 뼈가 서서히 녹아내려서 이가 움직이고 고름이 나고 음식을 씹었을 때 그 힘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그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의 원인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그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병원에 가셔서 이런 비수술 치료나 수술 치료로 그 병의 원인을 제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염증을 제거하기도 하고 새로운 건강한 잇몸이 자라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과의 치료를 받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쓸 때까지 쓰시다가 나중에 뽑고서 임플란트를 하시죠. 그냥 조금 더 지켜보시지요.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경우가 보통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치료가 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조기에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병을 키우는 것뿐이지 병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일 안에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거기에 알맞는 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음에 찾아뵈어서 더 그 유익한 정보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